지금 제가 큐브 엔터 리포트를 제가 오늘 발행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자 아이들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엔터주라고 하면 4개 회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하이브, JYP, 그리고 이제 YG, SM 이렇게 떠올리는데 근데 최근에 이 엔터 관련 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 큐브 엔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했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이 이제 여자아이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요 멤버가 이제 5명이거든요. 원래 이 큐브 엔터의 이 여자아이들이 6명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좀 그 학폭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있으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그런 이미지를 좀 잘 탈피를 하고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큐브 엔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큐브 엔터를 지금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그 여자아이들이 미니 앨범 6집 I Feel을 이제 발매를 했거든요. 했는데 초동 물량만 116만 장을 판매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이 큐브 엔터의 총 음반 매출이 2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총 매출을 이 여자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넘겼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뭐 이미 작년 매출을 찍고, 그리고 아직 저희 상반기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하반기에 지금 여자아이들이 11월 달에도 또 이제 차기 앨범이 출시된다고 하고, 그리고 큐브 엔터에는 이 여자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B2B나 그리고 또 지금 신인 보이그룹도 또 이제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또 얼마나 활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작년 매출보다는 훨씬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음원 매출만 이제 지난해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음원이 있고 음반이 있거든요. 이게 음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CD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아이돌들이 가수들이 이제 앨범을 발매를 하면 CD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걸 사서 이제 듣잖아요. 그게 이제 음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멜론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음악을 듣잖아요. 그게 이제 음원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음반은 약간 좀 절대값,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원은 좀 상대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음반 지금 그 여자아이들이 116만 장을 판매를 한 거는 음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반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음원이거든요. 음원이 이제 사실 다른 가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쟁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이게 치고 올라가느냐,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여자아이들의 음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한터 차트라고, 이제 여기서 K-팝의 실시간 음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처음에 이게 한국 건데 왜 처음에 항상 영어로 뜨더라고요. 자기가 좀 글로벌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지. 여기서 이제 한국어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쭉 뜨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차트에 뭐 월드, 음반, 인증, 뮤직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음반, 음원 제가 말씀드렸고, 이 음반과 음원을 합한 게 이제 뮤직이거든요. 그래서 뮤직을 봤을 때 지금 여자아이들이 I Feel 6위에 지금 올라가 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일간은도 한번 볼까요? 일간으로 보면은 일간도 6위. 월간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 4위. 네, 지금 되게 상당히 선점할 수 있는 걸 이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음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음원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여자아이들 퀸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간으로 봐도 1위, 주간으로도 1위, 월간으로는 조금 빠지기는 한데 월간으로는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지?
이게 월간이 아마 이 앨범이 그 지금 출시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월간 집계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실시간, 일간, 주간 지금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죠. 17일부터 이제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 서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한 10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만 해도 이게 한 그 콘서트당 2,500에서 3,000석 정도의 규모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5,000에서 6,000석 규모의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도 이제 지금 이 큐브 엔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20에서 21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큐브 엔터의 말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이 콘서트를 진행을 했을 때 워낙 이 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특히나 이 좋았던 그런 도시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추가로 앵콜 공연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대 지금 25회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티켓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3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확정이 됐죠. 15만 4천 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P도 증가를 하고 Q도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QP가 동시에 증가하니까 지금 큐브 엔터의 그 성장성이 지금 엄청나다.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큐브 엔터에서 이제 하반기 중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큐브 엔터가 기존의 이 중국의 왕이 뮤직 플랫폼이랑 이제 한 3년 정도 독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곧 종료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또 할지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최근에 이 왕이 뮤직의 임원이랑 텐센트 뮤직의 임원급들이 큐브 엔터를 다녀왔었고 그리고 큐브 엔터의 대표도 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 왕이 뮤직과 텐센트 뮤직의 이제 고위급 임원들을 만나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자아이들이 상당히 인기인데 특히 그 여자아이들 멤버 중에서 중국인 멤버가 있거든요. 우기라고. 이 우기라는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중국인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기 한 명만으로도 콘서트를 한 3만 명은 채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만큼 이 왕이 뮤직과 텐센트 뮤직도 이 큐브 엔터를 꼭 잡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큐브 엔터 입장에서는 이 협상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냥 왕이랑 텐센트한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서로 가격 불러봐라. 높은 놈 부르면 우리가 잡겠다. 뭐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만큼 협상력 우위에 있으니까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약금을 지난번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연예인 정용화가 이제 중국 예능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뭐 한학령 이슈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리오프닝 관련주뿐만 아니라 엔터주들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그 여자아이들이 중국에서 팬사인회가 곧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규모는 많진 않아요. 한 50명을 이제 사전에 미리 팬들한테 이제 팬사인회를 하겠다. 대신 이제 선착순 50명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만 지금 한 수만 명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명만 따로 뽑아서 이제 작은 공간에서 이제 팬사인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영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K-팝 가수들을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사인회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금씩 이 한학령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가 텐센트 뮤직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텐센트 뮤직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학영이 그 만약에 그런 압력이 강하면은 그런 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건 텐센트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구나, 열려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이제 성사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들이 지금 9월쯤에 이 왕이와 뭐 계약을 할지 뭐 텐센트랑 할지 그거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이 하반기에 좀 중국 진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 큐브엔터도 당연히 상당히 좋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긍정적인 거는 만약에 이 중국의 진출이 조금 뭐 지연된다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걸 제외해도 지금 이 여자 아이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큐브엔터가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 큐브엔터가 이제 신사업으로 메타버스랑 화장품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메타버스는 이전부터 하고 있는 지가 꽤 됐는데 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거품이 확 빠졌는데, 근데 그때 그 이전부터 이 큐브엔터는 이 메타버스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뭐 NFT, 블록체인, 코인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SM이나 JYP, 뭐 YG, 하이브 이런 데서도 지금 메타버스로 이제 공연 같은 거를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 이제 큐브엔터에 문의를 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쯤 아마 지금 어떤 기획사인지는 사실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메타버스 공연도 지금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화장품인데요. 지금 그 화장품 같은 경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 시카 그 화장품이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큐브엔터에서도 시카 라인으로 이제 화장품을 런칭을 했는데 2달 만에 이제 13만 개, 누적 판매 수량 13만 개를 달성하고, 그리고 신제품으로 리들샷을 내놨는데 얘도 이제 큐텐이나 라쿠텐 같은 데서 이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이 화장품의 인기도 엄청난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큐브엔터를 지금 P, Q 모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눌려 있기 때문에 차트도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큐브엔터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매력적인 회사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